이제 국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농해수위 예,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아주 깁니다. 줄여서 농해수위인데 이 6일에 있었던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주철환 의원 이분이 지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그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대준 씨를 2번 죽이는 것 아니냐. 그걸 전문용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일게 된 것은 아마 해수부에서 이대준 씨에 대해서 해수부 장을 치렀죠. 네, 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이러다가 공무상으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했다면 해수부장이 맞지만은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뻘짓거리 했다고 그랬죠. 뻘짓을 직접 이대준 씨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뻘짓하다가 그 말이죠. 지금 이대준 씨 해수부장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사람을 해수부장 해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건 좀 너무 이런 거야말로 좀 막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해수부 이대준 씨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는 의도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에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는 이대준 씨에 대해서 그 실족했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 가가지고 북한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북한이 어떤 이대준 씨를 피살한 살해한 거에 대해서 북한의 잘못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뻘짓이란 게 뭐냐 하면은 국어 사전 찾아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허튼 짓이더라고. 뭘 소득도 없는 허튼 짓 하다가.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주철현 의원 말고도 하는 말이 있죠.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좀. 그러면 실족사 안 했다는 증거는 또 어딨냐 이거지 제 말씀은. 그렇죠. 그거 지금 이게 오리무중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대준 씨는 해수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실족사인지 실족사가 아닌지. 예? 그렇지만 공무원이 어떤 그 어업지도선인가요? 무슨 배인가요? 어업지도선이죠. 예, 그거 타고 가다가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분이 그 당시에 무슨 다른 특별한 원인이 안 밝혀지면은 우리가 개연성설이라고 있어요. 개연성설 법조인.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연성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죽었다. 자살하고 자살을 한다는 게 안 밝혀지잖아요. 유서도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실수로 빠진 걸로 밖에 추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북한 측에 넘어갔다. 이런 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유서라든가. 그런 걸 전혀 없이 정상적인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 빠졌다. 이걸 갖다가 마치 일부러 어떤 빠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잘못이 없다. 그런 식인데 결국은 이것도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월북몰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공상이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공무상으로 지가 해야 스스로 빠져가지고 월북한 사람을 왜 공상 처리하냐 이건데 아니 그렇다면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이거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한 쪽으로 가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발언을 보면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경우인데 그것을 공상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자기들 말로 하면 두 개 다 훌륭한 거예요. 북한을 자기들이 어떤 좋아하는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비난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그 어떤 직장을 빠져나와
아니 해수 공무원이 어업 지도선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그리고 그분이 뭐 특별히 그 조울증이 있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우울증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살을 뭐 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게 있으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걸 이야기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실족사로 봐야죠. 그렇죠. 실족사로 보고 그다음 나중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증하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고 지금 이대준 씨는 뭐 자기들 표현대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망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근무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아까 제가 우리 형법도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네. 이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자기들 어떤 프레임을 위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죠. 한 사람의 인격을 아마 그 이대준 씨 유족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 살인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물론 해수부 장애를 치르고 공상 처리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했다고 비난한 건 좋은데 이런 뻘짓거리 하다가 전혀 이런 말도 맞지도 않는 확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있죠. 이대준 씨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명예훼손입니다. 아니 뻘짓거리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경우에 어떻게 됐든 이대준 씨가 그 NLL을 넘어서 북한 그 해역에서 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후 3시인가에. 예. 그리고 3시간 동안 살아 있었고 죽은 것은 6시간 후에 죽은 겁니다. 9시인가. 그때 그러면은 그게 다 이 국방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구조 노력을 했는데. 북한과 그거 잘 통할 때니까. 예. 좀 그 귀한 요청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북한이 불태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게 뻘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뻘짓보다도 직무유기. 안 그래도 이번에 고소를 또 했더라고 그죠? 거기다 이제 월북몰이까지 네, 해갖고 월북몰이 그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 뭐- 측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예. 이런 그 막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그 결과 보고 이야기하라 예. 이거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대준 씨에 대해서 사실상 월북했고 뭐 근무지 이탈 네, 아니 뻘짓거리까지 했고. 아니 육지 같으면 어디 근무지를 이탈하지만 바다에서 어디로 그러니까요. 근무지를 이탈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에서 그거 서면조사 이것 갖고 지금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하려니까. 정주까지 요청하니까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추미애 의원이 하명을 거역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있었죠. 예. 그 나왔듯이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면 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보란 건 뭐냐 하면 옛날 왕조 시대에 어떤 일인 독재가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그 이런 무례라든가 하명이라든가 거역이라든가 이런 말 안 써야 되는 그 정권이 참 정치 세력이 오히려 본인들을 무슨 상황 왕인 완전히 그 왕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역으로 남겨두고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이름이 전 대통령 예우를 해줄 뿐이지 네. 신분은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은 감사원의 어떤 감사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통령은 왜 재임 기간 동안 소추되지 아니한다. 네. 기소를 안 당한다. 이거는 있지만은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소추를 못 하니까 이제 그 수사를 밀어놓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불소추권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것도 그 서면 조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인이 된 이대준 씨 아들 고등학생 때 네.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이 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답을 했어요. 그 진상을 밝혀주도록 하겠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의식 자체가 어떤 대통령을 지내거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당 대표를 지내면은 나는 치외법권지대다. 나는 그 우리나라 그 보통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던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세력은 있죠.
이제 진짜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그 어떤 독재 정권 시대 때 민주 세력으로서 어떤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고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언론 이런 걸 모든 걸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이 좌파 세력이라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핍박받고 하는 세력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어떤 기득권의 어떤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니까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무례하게 비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일개 시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례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도 왕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무례하다. 옛날로 말하면 모험하다. 그렇죠. 모험하게 말을 어디다 하고 대고. 싶은데 그까지는 못 나가고 무례하다는데 그게 똑같은 어디다 말이에요. 대고 조사야?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예. 최재 감사원장 누가 감사원장 시켰냐? 내가 수석 때 당신 행정관 했던 사람이 나한테 조사를 하겠다고 해?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뭐 이번에도 그 주철환 의원인가요? 예, 주철현. 주철현 예, 의원이죠. 예. 지난번 박원순 시장 사건 났을 때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그렇죠. 그 남이순 예. 요새 고민정 남인순,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왕이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왕에다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신은 정당한 항상 옳은 분이니까 이 왕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좀 다행인데 거기다가 나는 정당한 왕이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왕이다. 무오류 그러니까 왕이다. 무오류죠. 이 유럽의 독재 그러니까 유럽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왕들이 루이 16세인가요? 짐은 곧 국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 그랬잖아요. 태양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진보 정권, 그 다음 그 후임 지금 야당,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지엄한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옳았고 항상 정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권의 어떤 앞잡이로. 그런 사람이 서면 조사서에 보내니까 정당한 사람한테 보내니까 이거는 무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있죠. 판사할 때도 항상 그 밑에 판사한테도 이야기했고 저한테 재판을 받는 사람 이야기한 게 나는 판사지만 나도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같이 일하는 판사들, 배석 판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판사라고 항상 정당한 판단을 내가 오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보 정권은 그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정당한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보수라고 해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운동권 출신들은 이 수십 년 전에 운동을 한번 한 거 가지고 있죠. 모든 행동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수하고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그 보수 대통령이 되면 부당한 불의의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 민주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화 운동을 한 대통령이었으면 오히려 겸손하게 나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다. 이 때문에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시시비비를 가는 건 당연하다. 정권이 어떤 감찰기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떤 무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죠. 이 운동권 전체의 정당성에 대한 훼손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가요? 얘기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본인이. 했구만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의 뭐 면책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대준 씨의 그 형인 이래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모욕을 넘어서 방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근거를 대고 또 정당한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 뭐,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서 아주 피살이 되고 불까지 태워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총전선언 그것에 혹시 의미 갈까 봐서 월북몰이까지 한 것으로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단지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행태는 좀 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진보 세력이 자기들만이 정당하다는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전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서 항상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돼서, 보수 정권도 보수인 사람들도 자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만 특히 운동권이야말로 그 운동권의 후신인 지금의 야당이야말로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저는 판사인데도 제가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정치인들 제발 자기가 옳다는 독선을 좀 버려야지 이 전국이 좀 화합되고 옳게 굴러가지 않을까 충정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공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